1983년 10월 청와대 영빈관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샤넬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몸매,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직시하지 못할 만큼 당당한 걸음걸이. 외국 귀빈들조차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저분이 진짜 대통령 아닌가? 한 서방 외교관의 속삭임이 통역관의 귀에 들렸지만 감히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 순간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미소였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이기를 거부했다. 때로는 권력의 실세로, 때로는 사회를 흔드는 파문의 중심에서 항상 논란의 주인공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영부인, 동시에 가장 미움받았던 여인. 그녀의 이름 석자는 한 시대의 상징이자 저주가 되었다. 1939년 만주국 신쟁,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척박한 땅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군인 아버지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순자는 6남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였다. 저 애는 다르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순자는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마치 연설을 하듯, 마치 명령을 내리듯.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다. 경기여고에 진학한 순자는 학급에서도 독특한 존재였다. 공부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기억했다. 이순자는 범상치 않은 아이야.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의 예언은 적중했다. 다만 그 큰일이 어떤 성격의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대학에 진학한 순자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군사연거학교 교관으로 있던 전두환과의 만남.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은 언젠가 이 나라를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전두환은 놀랐다. 당시 그는 평범한 중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 결혼과 함께 대학을 중단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아까워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나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큰 세상에서 배울 거예요.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남편의 동료들과 그들의 아내들, 정치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권력의 생리를 익혀나갔다. 3남 1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그녀의 안테나는 항상 정치적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다. 1979년 15일 26 사태 후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12월 12일 쿠데타로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 순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침내 자신이 꿈꿔왔던 무대에 오를 시간이 온 것이다. 청와대 입성 초기 다른 영부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식 행사에 누구보다 자주 등장했고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영부인께서 또 나오신다고.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순자는 단순한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 정권 내부에서는 은밀하게 그녀를 또 하나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전두환이 집단 지도체제에서 1인 체제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그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허화평, 허삼수로 대표되는 기존 실세들이 하나둘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자리를 채운 것은
이순자족이라 불리는 그녀의 측근들이었다. 친정 가족들도 하나둘 요직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이순자는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종류의 관심은 아니었다. 의상학 교수까지 고용해 입은 고가의 옷들, 매번 달라지는 화려한 스타일링.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영부인은 사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희동 빨간 바지. 이 별명이 생겨났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민심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섰다. 나는 대한민국 영부인이에요.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품격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코미디언들이 그녀를 흉내내다 방송 출연이 금지당하고 순자라는 이름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영부인이었지만 이순자의 진짜 모습은 뒷무대에서 드러났다. 그녀는 남편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았고 친정 가족들의 각종 이권 개입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장영자 사건 연루 의혹, 각종 추문의 중심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의혹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 내부에서는 이순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일부 군부 인사들이 역쿠데타까지 검토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녀의 이 한마디에 모든 반대 세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물결. 전두환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세요. 경제성장, 국제적 위상. 하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광주의 피, 고문받은 민주화 운동가들의 아픔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상징으로서의 이순자였다. 퇴임식 날, 그녀는 마지막까지 당당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의 무너짐은 감출 수 없었다. 백담새서의 2년 7개월. 그것은 이순자에게는 평생 최초의 고독한 시간이었다. 권력도 화려함도 아부하는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산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했다.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정에서도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의 장례식장. 90세가 된 이순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15초간의 짧은 사과.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의 그림자가 되기를 거부한 채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란 많은 영부인으로, 권력의 화신이자 몰락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순자. 그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서 영원한 물음표가 되었다. 그녀는 과연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권력에 휘둘린 여인이었을까? 권력을 휘두른 여인이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시대를 살아냈다는 것이다. 그림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빛이 되려 했던, 그리고 그 빛이 때로는 너무 눈부셔 많은 이들을 상처 입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것은 시간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